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2025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예고가 있었어요. 이 행정예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일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거를 미리 좀 알리려고 했냐? 한국 전기설비 규정입니다. 그 다음 제가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전기설비 기술기준에도 일부 개정 예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KC, 즉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토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 예고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특별한 일이 있거나 어떤 산업계의 요구에 혹은 뭐 의견에 수렴을 한다면 내용은 또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웬만하면 행정 예고된 대로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정을 왜 했느냐? 이거부터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즉 KC 내용을 볼 거예요. 이 내용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 KC 과목이 있죠? 그 과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내용만 제가 추출을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운영상 미비점을 좀 보완하고 싶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미비점 보완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KC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크차단기, 전기자동차 관련, 그 다음에 지게차 관련, 태양광, 풍력 등등 연료 전지 설비 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행정 예고된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즉 시험 문제에서 바뀔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행과 개정안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접지도체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접지도체 선정에서 가 부분 있죠? 여기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돼요.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자,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는 접지도체 선정에서 구리는 단순하게 6스퀘어 이상이었고요, 철제는 50스퀘어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구리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저압은 6스퀘어, 고압 이상은 16스퀘어, 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철제가 아니라 이제 철도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철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50스퀘어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구리도체를 사용할 때 저압이냐 고압이냐를 구분을 하고, 저압일 때는 6스퀘어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철도체 같은 경우는 50스퀘어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것은 조금 추상적으로 제시가 되었다면 개정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42.7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암의 접지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쭉 가다가 원래 140에 의한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데 이제 내용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140이라는 것은 접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전기설비규정 전문을 보면 140 조항에 가면 접지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었죠. 기존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정이 되니까 140뿐만 아니라 KC 211, 그 다음에 320 이 내용까지 이제 참고를 하라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11은 감전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320은 접지 설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체계가 복잡해지고 조금 체계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11.9.1 비도전성 장소로 볼 텐데 이건 쭉 넘어가서 아래쪽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개통회 도전부에 의해 관련 장소의 외부로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확실한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지금 이거 읽어보면서 확실한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이 확실한 예방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개통 외도전부를 손이 닿지 않는 2.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거나 장애물 설치 또는 절연 피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예요? 바로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은 2.5라는 값이 명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는 이 내용은 이제 똑같이 가는 거죠. 이 부분에서 똑같이 가다가 그냥 뭐 확실하게 예방대책 강구하세요, 이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서술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다시 보시면 비도전성 장소에 대한 법령이 이제 행정예고로서 변경될 것이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31.2에 대한 내용은 요 아래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KC 전문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까지는 원래 돼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원래 이렇게 신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가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왜? 이 신설이 나거든요. 나. 얘는 가예요. 원래 가가 없었고 요렇게만 있었습니다. KC 가보면. 근데 이렇게 가를 넣고 나를 넣었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실질적인 것은 나만 추가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가라는 항목만 이제 위계를 잡은 거죠. 요 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럼 이 아래를 봅시다. 절연된 PEN 도체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길이 전체에 녹색, 노란색. 이거 너무 우리 익숙한 색이죠. 접지도체 녹색, 노란색. 자, 그 다음 단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전체가 만약에 파란색이다라고 하는 PEN 도체라면 단자 끝에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는 어떤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봐주시면서 신설이 된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전선 쭉 이것이 파란색으로 돼 있으면 요 끝에는 어떻게? 녹색, 노란색.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녹색, 노란색으로 돼 있으면 끝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PEN 도체를 다음 방법으로 표시를 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금속 덕트의 선정이에요. 덕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쭉 가다가 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쭉쭉쭉 가서 원래는 이렇게 점프해서 아연 도금 또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추가된 게 뭐예요? 신설됐다. 뭐가? 이 내용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안정성을 명시를 했는데 이걸로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게 바로 KSD 8304, KSD 8308에 따른 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그 이나라 표준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 이나라 표준 인증 어떻게 검색하면 되냐면 이나라, 이거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이나라 표준 인증. 그래서 거기에 각각 고유 번호들이 있어요. KSD8304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전기 아연 도금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KSD8308은요 용융 아연 도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날의 표준 인증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까? 어떤 품질이나 종류, 그리고 어떤 시험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품으로 나올 때 어떤 표시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표준으로 정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시면 구체적인 어떤 제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혹시 전기 쪽에서 계속 몸을 담고 계실 거라면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이것저것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32.84 옥내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 전반 등의 시설도 여기 잘 보시면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주택용 분전반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주택용 분전반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 범위, 배전반 분전반의 약자 배분전반은 하면서 노출된 장소 쭉쭉쭉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설하여야 한다로 이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부분에서는 좀 확장이 되었고 이 부분에서는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 볼게요. 이어서 네온 변압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변했냐면 여기 1에서 2 그 다음에 3 있죠. 그럼 이 3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3 우선 외, 이것이 옥측 또는 옥외로 바뀌었습니다. 네온 변압기를 우선 외에 시설할 경우는 5개형의 것을 사용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옥측 또는 옥외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우선 외가 뭐죠? 우선 외?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를 보통 첨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가끔 공사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쭉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여기 각도를 몇 도로 잡아볼까요? 각도를 45도, 여기가 45도를 기준으로 외부에서 아무리 비가 내려도 이 안쪽은 절대 빗물이 들어올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처마 미치긴 하지만은 외부에서 비가 오면 이런 각도의 형태에 따라서 빗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다. 이게 우선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 우선 외에 시설할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옥측 또는 옥외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옥측 또는 옥외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참고 정도만 해보시고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폭염성 먼지 위험 장소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밑에 쪽에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강 전선관 있죠. 박강 전선관 이게 KSC 8401 여러분 제가 KSC 어쩌고 나오면 뭐라고 했죠? 이 나라 표준 인증에서 검색이 가능한 어떤 고유 번호라고 했죠. 그럼 이것은 어떤 내용을 따라야 되냐? 강제 전선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KSC 8401가. 그래서 원래는 박강전선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KSC 8401의 3종류에 명시된 금속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턱 많이 외웠죠? 나사산, 몇 턱, 오턱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턱이 아니라 다섯 산, 오산 이렇게 읽는 겁니다. 오산. 다섯 턱 아닙니다. 이제 오산으로 가는 거예요. 오산. 쭉 밑에도 가보시면 가스 증기 위험 장소에서도 쭉쭉쭉 내용이 전개되다가 전기 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의 나사 조임, 그러니까 나사산이 있잖아요. 그걸 5턱이 들어가게끔 조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5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오산이라는 용어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오산으로 나올 수도 있고 5턱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오산으로 나온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행정 예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KC였고 이제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잠깐 볼게요. 이것도 행정 예고가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만한 내용을 제가 한 가지 가져왔어요. 뭐냐면 제52조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SELV, PLV, FELV 500V 이하, 500V 초과, 그 다음에 시험 전압이 251대 0.5, 500일 때 1메가옴, 1000일 때 1메가옴 이상 뭐 이런 절연 저항을 가져야 된다 암기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해석을 할 때 이 부분이 좀 모호했었다고요. 이게 FELV, 500V 이하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FELV를 포함한 500V 이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FELV를 포함한 500V 이하는 시험 전압 500일 때 절연 저항 1메가옴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주 특별저압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써 있었던 거 있죠? 이거 이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희소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국전기설비규정 즉 KC 내용과 행정예고문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행정예고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행정예고문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들을 점차 확실한 표현과 구체적인 내용 수록으로 좀 기술을 하는 것 같고, 자, 구체적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뽑아갈 내용들이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와닿았고, 그 다음에 산업 현장이나 어떤 구조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법령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법령이 개정되거나 이렇게 행정 예고가 있다면 발빠르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내용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거나 어떤 관련된 일을 하실 때 이 내용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모두는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